이슈 딥다이브,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월요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IS의 송범선 실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엠폭스 확산의 WHO 비상사태 선포. 네, 이 내용은 앞서 지난 14일에 나왔었고요.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입니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또 주말 사이에 이 엠폭스, 지금 아프리카 중심으로 좀 크게 확산이 되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연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엠폭스 관련주 시장에서도 강세를 띠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엠폭스 관련해서는 해지 매매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엠폭스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엠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직접적 접촉, 그러니까 어떤 타액이라든가 어떤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변종이 이제 확산세가 이제 공기 중 확산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들이 아직 검증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엠폭스에 관련돼서 이제 확진자를 일단 격리를 해놓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 과거에 2022년도에 발생했던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성애 혹은 양성애 성향을 갖고 있던 남성들 중심으로 확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사율 같은 경우에도 1%가 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은 치사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확진자들에 대해서 어떤 격리 수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치료 관리만 된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엠폭스도 그렇고 이제 또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명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자들, 그러니까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집계를 해본 결과 여성과 그리고 이제 아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위험 수식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WHO에서도 이제 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엠폭스 관련주면은 지금도 몇 가지 종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스크 관련주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일단 질병관리청과 이 PCR 검사 특허를 갖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가 그래도 조금 질병관리청과 당장에 어떤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이 권한 자체가 있다는 것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캐스피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금 소재의 고온 살균 청정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동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썰물이 나올지 모르는 테마이고, 또 이제 공기중 확산이 아니라 이제 타액이나 직접적 접촉에 의한 확산이 더 경로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캐스피움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엠폭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또 다시 견인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큰 자금을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은 해지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을 때는 이제 비중을 좀 좁혀 나가시면서 차익을 좀 만드시고, 오히려 이제 조정 매물이 나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해지 전략으로 부분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진단 키트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따라가는 전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올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시장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네요. 송범선 실장님, 진단 키트주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이런 실적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 약국에서도 다시 한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게 몇 달 걸릴지 아니면 내년 가면은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엠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폭스도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좀 뜨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아프리카에서 500명 넘는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8,700명의 확진자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도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전염병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백일에도 그렇고, 마이코플라스마 페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병들이 지속성이 계속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고, 2020년에 실적이 가장 높게 치고 올랐던 시젠,
그리고 뭐 SD 바이오 센서라던가 여러 가지 랩지노믹스 등등의 휴마시스 이런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뭐 2배, 3배 올랐다가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잘 되고 있지만 2025년 돼서는 또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적자거나 아니면 실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진단키트를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진 말자. 대신 제가 좀 보는 거는 뭐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백신 관련주 이런 겁니다. 자, 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미셀이 있죠. 미국 천연두 이 뭐 엠폭스 관련된 파미셀이 바로 키메릭스의 핵심 중간체 이런 것들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 과정 중에 이런 화학종 이런 것들을 바로 파미셀이 어느 정도 공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밖에 백신 관련주로는 SK 바이오 센서가 있습니다. SK 바이오 센서가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해서 SK 바이오 센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SK 네. SD 바이오 센서인가요? SK 바이오 SK 바이오 센서예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그래서 제가 말 예. 잘못했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이게 이제 백신 관련주예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 근데 여기 예전에 이제 mRNA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좀 규정받던 그건 아닌데 어쨌든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고 지금 최근에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WHO에 등재를 했다가 긴급에서는 좀 철회를 했어요. 최근에. 자, 하지만 꾸준히 연구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최초이자 거의 약간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뭐 엠폭스라던가 새로운 뭐 질병들이 또 유행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죠. 신종플루도 그렇고 갖가지 병들이 뭐 여러 나왔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로운 질병, 유행병이 나왔을 때 그때 백신을 또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먼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좀 가장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치료제 관련주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저점 대비해서 한 70% 넘게 상승을 했고 말씀하신 SK 바이오 사이언스 백신 관련주는 오름폭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 보자라는 의견까지 송범선 실장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 보시죠. 다음 주제 해외에서 주목하는 K-보톡스. 네, 2분기 실적에서 이 보톡스 3사 그동안은 국내에서 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휴젤 같은 경우도 보톡스부터 시작해서 뭐 필러, 화장품 등등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 성장세 주목된다. 국내 1위 뭐 이런 가치들 분석이 나왔었는데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이 이 보톡스 관련주입니다. 최근 성장세 어떻게 보실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하절기인 만큼 이제 어떤 노출이나 이런 부분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반팔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뭐 화장을 더 하면서 외출 많이 나간다든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때 조금 더 뭐 의상이 짧아진다든가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뭐 보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잔주름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조금만 올라가도 목에 주름부터 많이 티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젊은 여성분들이야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PT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외형 관리를 하시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또 생활을 하시다 보니 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뭐 건강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외형적인 부분을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톡스 시장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톡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출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여기 미용기기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이슈들이 왜 하절기가 되면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가라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모멘텀이 이제 절기에 따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 보톡스 관련주들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전에는 내부 출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서로 뭐 균주 소송하고 그다음에 FDA 넘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FDA에 이미 승인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도 다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불허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이제 점점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유커들이 또 한국을 다시 방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행객들이 한국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방문율이 왜 떨어지느냐 이 부분들을 많이 의심을 했었어요.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도 재방문율이 높은 국가가 있고 낮은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재방률이 약 33% 미만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올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컨텐츠가 없다.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제 의료 관광, 그러니까 뭐 의료 부분들에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든가 특히 이제 뭐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한국 내에서 이 견주 경쟁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블루오션을 잡자라는 입장에서 진출이 빨라졌다는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수익성은 조금 더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균주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톡스 얘기 나오면은 3대 회사가 꼭 얘기가 납니다. 메디톡스, 휴젤 그리고 대웅제약 이 세 개 회사가 꼭 나오는데 늘 얻어맞는 쪽은 결론적으로 메디톡스였어요. 왜? 메디톡스가 항상 이제 이 보톨리움 톡신 관련해서 매출 포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미 이 보톡스 수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가 뺏긴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좀 많이 대변을 하고 있는 셈인데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보타가 이번 반기 기준에서 매출이 14%를 차지를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보톨렉스 그리고 이제 더 체험을 포함을 하면은 약 85%가량이 이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87%가량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메디톡신 그리고 이제 뉴로녹스까지 포함을 하면 약 84%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세 개를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보신다면 저는 보톡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하나 ETF처럼 취급을 하십시오. 오히려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보톡스 매출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만약에 비중을 굳이 나눈다 그러면 대웅제약 1, 대웅제약 1, 휴젤 4.5, 그리고 메디톡스 4.5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나누어서 보톡스주가 빠진다. 이때는 내가 보톡스주 좀 매도를 해야겠다, 수익화를 해야겠다.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다른 이슈로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는 나는 보톡스 시장을 노리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휴젤이랑 메디톡스 이 두 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높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나는 이 보톡스도 좋지만 지금 일반 의약품 쪽에서도 포트를 계속 갖고 있고 오히려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바이오 시장 자체를 좀 더 주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웅제약을 조금 더 키우시는 방향으로 비중 조절의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휴젤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절기 모멘텀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적절한 매수를 고려할 시점은 계절적으로 언제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언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실 봄철이 가장 좋죠. 왜냐면 이미 봄 때도 굉장히 휴젤도 그렇고 너무 주가가 잘 가서 담기가 무섭습니다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메디톡스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봄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이 균주 소송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실직에 대한 타겟들 더불어서 우리가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 테마 강세를 노릴 수 있는 하나의 매매 방법인데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느냐? 저는 지금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여름이 다가오면은 남성분들 몸 만들러 언제 갑니까? 여름에 이제 해변가 가서 몸매 자랑하려고 여름에 몸을 열심히 만들어봤자 늦습니다. 왜? 여름에는 이미 그 상황이 안 돼요. 봄철 혹은 이제 겨울철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철은 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테마 자체가 주목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봄철에 매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이 되느냐? 내년 봄 전쯤에 한 번 정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은 명절 다가옵니다. 명절에는 확진자가 나옵니다. 네, 음식 많이 먹으면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는 얘기 나오죠. 이때가 이제 뷰티주가 좀 약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담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다른 테마들보다는 비중을 좀 약하게라도 나누어 담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뷰티즈의 절기매매 법칙이 있었군요. 새롭게 또 알았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K보톡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로 지금 보톡스를 막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보다 굉장히 또 저렴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 성형 문화 또 보톡스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0만 명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보톡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들이 여러 가지겠죠. 메디톡스도 있고 휴젤도 있고 대웅제약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 미국 시장을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느냐? 바로 30배나 커요. 보톡스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보톡스 시장이 바로 6조 3,700억 원 규모로 대한민국의 30배나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 먼저 진출했었던 것이 대웅제약이었죠. 그래서 대웅제약이 바로 나보타가 이제 미국에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진출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진출했던 것이 휴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메디톡스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휴젤이 좀 가장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휴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중국에 예전에 이제 진출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 이렇게 3종 이 메이저 시장이죠. 메이저 시장에 다 진출한 유일한 회사가 휴젤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성장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는 또 잘 진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디톡스는 사실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 메디톡스가 정말 시장이 강자였거든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가 메디톡스였는데 1위, 시장 1위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약간 뒤집어졌어요, 이게. 메디톡스가 중국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나고 미국에서도 좀 승인이 잘 안 나가지고 재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뒤진 거죠. 예전에 시장이 강자였지만. 그래서 지금은 휴젤이 이제 중국에도 승인받고 미국에도 승인받고 세 개를 동시에 한 거 휴젤이 유일하다.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휴젤이 좀 가장 긍정적이라 판단을 하고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휴젤이 뭐 거의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로 29만 4,500원. 그래서 이거를 막 오래 가져가기에는 약간 주가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피부 미용 이쪽이 또 예전에 2021년에 유행을 하다가 또 2021년 유행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질 때도 2021년 이후로 떨어질 때도 그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런 실적 부분은 올라갔단 말이죠. 실적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또 다시 발현되지만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좀 중소형주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온스 그룹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 이제 그때 메디톡스 뭐 이렇게 많이 유행할 때 휴온스 글로벌 회사 기업 탐방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알고 있는데 휴온스 그룹의 모회사예요. 근데 휴온스 글로벌이 여기도 이제 이 보톡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메디톡스나 휴젤, 대웅제약만큼 이렇게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매출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톡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보톡스 이 시장이 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대형주인 휴젤이라던가 뭐 대웅제약 이런 애들은 이제 뭐 크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휴온스 글로벌처럼 중소형 기업도 그 콩고물을 나눠서 먹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그 파이를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휴온스 글로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 뭐 2분기 연속 매출이 좀 급증하고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밸류에이션 상에서 많이 오른 부분이 없어요.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휴젤이 좋습니다. 휴젤도 가져가고 휴온스 글로벌도 가져가 보자. 저는 이렇게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 한번 편입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보톡스 1위 휴젤 그리고 미국, 중국 또 캐나다 등지, 캐나다 뭐 유럽까지도 수출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출에서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매력을 갖고 있는 휴젤 혹은 또 후발주자 가운데 휴온스 글로벌 이 두 가지 종목의 추세 매매를 하는 전략과 또 그 대웅제약 또 휴젤 메디톡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톡스 ETF 테마 매매를 절기상 타면서 해보자. 확진자는 주의하자라는 네, 추석 절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두 분의 각기 다른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펩트론 유상증자 들어갈 때 물러날 때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또 시간의 거래 하한가를 기록해서 아마 펩트론 주주분들께서 주말 사이에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가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대표님?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1,200억이나 유상증자를 끌었는데 실제로 이 1,200억이 전부 다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 자금에 550억이 빠집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펩트론이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지금 반기에 낸 매출이 얼마입니까?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매출을 못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빚이 빚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펩트론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결제한 1,200억이라는 금액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인수 가격이라든가 혹은 예정 발행가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은 일시적으로 조정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증자를 한다는 건 투자 자금을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를 모집을 해서 더 탄력적으로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건 좋은 이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렇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하실 거예요? 라고 다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안 하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지분 자체가 더 빠지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유상증자 건인데, 제가 펩트론 얘기하기 전에 이 기업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이 기업 아실 거예요. 자, 물론 HLB가 지금 최근에 제품이 FDA 임상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패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어떤 그 제품에서 현지 시찰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쯤에 제가 기억하기로 22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1,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22일 날 유상증자를 했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음 날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임상 통과되면은 더 기대가 된다 하면서 매수가 일시적으로 몰렸어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도 투자분들이 만약에 HLB나 HLB 생명과학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 제가 당시에 초이스 때도 말씀드렸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 인수 가격이 13,63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현 주가 대비했을 때 30% 이상은 떨어질 거를 각오를 하고 만약에 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1,500억 가량에서 거의 대부분 자금이 뭐로 들어갔냐? 채무 상환 자금이 98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빚 갚으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자 더 내서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을 좀 비슷하게 봤을 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펩트론은 시설 증설에 대해서 이제 650억을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 이번에 1,200억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1,19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펩트론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최대 주주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8점 몇 %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주담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상증자까지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것이 내부자 매도 사전 공시 1호의 인사가 될 거다. 이 최호일 씨가 1호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식을 이제 그럼 50억 이상 매도를 한다.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주주를 비롯해서 지금 주주 등의 이제 임원들이 갖고 있는 게 9.45%인데, 전일 종가였던 58,000원을 곱해보면 약 1,131억입니다. 만약에 6만 원 정도를 잡고 접근한다면은 1,200억 정도가 되는 셈이고요. 그러면 결국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겠다, 자금 모집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금이 필요해. 이 최우일 씨를 비롯해서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내 거 좀 팔고, 그리고 다시 이걸로 유상증자권으로 주가 싸게 떨어뜨린 다음에 내가 이거 가져와서 지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 주주만 좋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를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많이 접근한다. 일단 발행 예정가가 45,450원으로 지금 이제 10월 23일 날 확정이 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13% 떨어졌으니까 단타로 접근해야지, 단기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이상까지의 조정이 빠진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좀 무리하게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선뜻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은 오늘 시장을 빌미로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5만 원 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 예정가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발행 예정가까지 나오는 데가 지금 앞으로 2달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당뇨 치료제랑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기 트레이딩으로 지금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지분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한 이후에 접근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최대 주주만 좋은 유상증자였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들어갈 때일까요? 물러날 때일까요? 저도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물러날 이제 때일까요? 물러날 때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성급하게 매도를 하지는 말고 좀 더 지금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3%로 올라붙고 있으니까 좀 더 올랐을 때 한 5만 5천 원, 6만 원 이상까지 구름대 위로 좀 올라갔을 때 그때를 좀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유상증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회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경우가 있고 공장 증설을 위한 유상증자인데 이 페트론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을 위한 유상증자라서 좋은 유상증자긴 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기 매출이 5억밖에 안 되고 지금 저도 봤는데 2023년 1년 동안 매출이 33억입니다. 근데 33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1,200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해도 식당 확장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식당을 확장할 때 식당이 잘 되니까 1호점, 2호점, 4호점 프랜차이즈로 막 이렇게 늘리잖아요. 식당 1호점 이제 본점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2호점, 3호점이 어떻게 생깁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2호점, 3호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약간 관망을 하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다행히도 좀 양봉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면은 좀 매도 관점으로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분야의 좀 성장세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있지만 의심스럽다라는 시선을 두 분 모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관망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